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렇게 거대한 달이나 해양 구조물이 어떻게 한순간에 아무 예고도 없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고요. 사실 거기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활한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응력 집중이라는 녀석인데요. 오늘 이 녀석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저 거대한 구조물의 안전이요.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이 미세한 지점의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엔지니어링의 세계는 바로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판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응력 집중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또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마지막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공학적 방법들까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균열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재들을 단단하게 이어붙이는 곳, 그러니까 가장 튼튼해야 할 용접부가 오히려 왜 가장 먼저 부서지는 약한 고리가 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은 어때요? 힘이 아주 고르게 스무스하게 흘러가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용접부가 딱 나타나니까 마치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힘이 갈 곳을 잃고 한 곳으로 확 몰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저 지점에 말이죠. 이게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힘의 병목 현상, 이걸 좀 더 공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서부터 응력 집중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카메라로 줌인하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멀리서 부재 전체에 걸리는 평균적인 힘을 봅니다. 이걸 공칭 응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 조금 더 줌인해서 이음부의 전체적인 모양 때문에 힘이 어떻게 휘는지 봅니다. 이게 구조적 응력이고요. 마지막으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확대해서 파괴가 시작되는 바로 그 뾰족한 끝부분, 거기에 걸리는 최대의 힘, 이걸 노치 응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복잡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한 숫자 하나로 딱 정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응력 집중 계수, 영어로는 KT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KT가 1이다? 그럼 완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접부에서는 이 숫자가 보통 3에서 5, 심하면 그 이상까지도 그냥 팍팍 올라가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한 점이 다른 평범한 부분보다 무려 5배나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KT 값은요, 힘의 병목 현상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경고등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높은 KT 값, 이 위험 신호가 대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이게 왜 파괴의 가속 페달이라고 불리는지 지금부터 그 무서운 영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위험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KT 값이 높을수록, 즉 응력 집중이 심할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수직으로 확 솟구치죠. 이건 아주 작은 힘에도 균열이 폭발적으로 미친 듯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파괴를 향해서 풀 악셀을 밟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더 단단하고 강한 강철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근데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한 강철일수록 더 예민해서요. 아주 작은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응력 집중에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응력 집중을 일으키는 주범들,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셋입니다. 첫째,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양. 둘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용접 결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령처럼 숨어있는 인장 잔류 응력. 이 세 녀석이 단독으로 또는 아주 교묘하게 팀을 이뤄서 구조물의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겁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로 모양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처럼 용접부가 각지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힘의 흐름이 여기서 딱 막혀버려요.
마치 강물이 댐에 부딪히는 것처럼요. 당연히 압력이 엄청나게 쌓이겠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주면 힘이 아주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흘러갑니다. 이 부드러운 전환,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미세한 용접 결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작은 흠집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이미 날카로운 칼날이 하나 박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피로 파괴가 일어나려면 균열이 생기는 아주 힘든 첫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근데 이 결함들은 그 단계를 그냥 건너뛰게 만들어주는, 파괴로 가는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인장잔류응력이라는 숨어있는 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용접하고 나서 강철이 식을 때 그 안에 마치 고무줄처럼 팽팽한 장력이 남게 되는 건데요. 이 힘이 뭐라냐면 이미 생긴 작은 균열을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억지로 계속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균열이 닫히고 쉴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거죠. 정말 교활하죠? 자, 이렇게 범인들의 정체는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아야겠죠? 지금부터 이 범인들을 잡아서 강철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아주 기발한 공학적 해결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설계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왼쪽처럼 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구조 말고요. 오른쪽처럼 힘이 아주 부드럽게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양이 이미 날카롭게 만들어졌다면 괜찮습니다. 다듬으면 되죠. 여기 보시는 TIG 드레싱이나 그라인딩 같은 방법들이 바로 그건데요. 쉽게 말해 용접부의 뾰족한 모서리를 물리적으로 살살 녹이거나 갈아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줘도 그 위험했던 케이크 값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피닝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아주 작은 쇠구슬 같은 걸로 표면을 엄청나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뾰족했던 부분이 둥글게 다듬어지고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표면에 아주 강력한 압축 응력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 보호막이 균열이 밖으로 나오려는 걸 꽉 눌러서 막아주는 거죠. 일석이조,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라. 날카로운 모양이 문제라면 설계 자체를 바꾸거나 오목하게 만들어야죠. 미세한 결합이 문제라면 TIG나 그라인딩으로 없애버리고요. 숨어있는 잔류 응력이 문제라면 쇼피닝 같은 처리로 아예 반대의 힘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피로 설계의 진짜 본질, 그 핵심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끌 겁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피로 설계는요, 구조물 전체에 걸리는 평균적인 힘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힘의 흐름이 딱 막히는 바로 그 작은 아주 미세한 지점에 최고 응력을 섬세하게 다루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거대한 구조물의 운명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디테일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미세한 결함이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디테일들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좌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응력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주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